처음에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는 사범대학에서 그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공동 연구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 사업에 시작을 했을 때는 최근 그 SF에 등장하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문학교육에서는 저는 AI 시대의 윤리적 문제 그거를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을 처음에는 그렇게 설계를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챗 GPT가 문학 창작을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에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챗 GPT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영어 버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창작을 좀 하게 해봤는데 정말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길지 않지만 이렇게 창작을 하고, 물론 막 그렇게 복잡한 플롯을 가진 걸 창작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빨리 창작을 한다고 하는 놀라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문학교육에서 특히 앞으로 이제 계속 이 AI 챗 GPT를 활용한 여러 가지들이 생겨날 텐데 차라리 이걸 창작 교육에 활용하거나 문학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을 해보자. 오영진 선생님이라고 그 서울과기대에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 같은 걸 활용해서 창작과 관련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시는 평론가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특강을 요청을 하고 제가 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런 프로젝트를 좀 여러 차례 진행을 했던 전문가 특강을 한 차시를 듣고 그 특강을 듣고 수업에서 실제로 챗 GPT를 가지고 창작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9주차에 그 특강을 하나 넣고 챗 GPT를 활용하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들었는데 특강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실제 사례 같은 걸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챗 GPT를 직접 이제 켜놓고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록이 다 남으니까 학생들한테 그 기록을 보여주고, 그리고 한 명씩 이제 해보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해서 그 친구들한테 한번 다 나와서 뭐 연이어서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개선하기도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질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같이를 해봤어요. 네, 제가 챗 GPT를 이렇게 틀어놓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문학 창작을 얘네가 하는지를 일단 보자라고 해서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소재로 공포소설을 써줘 라고 하면 막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는 거예요. 이거의 주인공을 뭐 여자아이에서 남자아이로 바꾸어줘. 아니면은 제가 또 다른 식으로 뭐 30대 여자가 좋아하는 러브스토리를 써줘. 그거를 다시 쓴 다음에 8세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로 바꿔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일단 보여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 얘가 이렇게 빨리 창작을 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해보고 싶은 친구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자 라고 했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이제 나와서 해보는데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신분 간의 차이가 있는 조선시대 러브스토리를 써줘 라고 하니까 중인 남성과 양반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본 다음에 근데 저런 신분 차이가 나는데 저런 사랑이 가능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생이 묻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해요? 하니까 이제 얘가 또 그 시대에는 이런 신분 간의 격차를 뛰어넘는 사랑이 흔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가능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쓴 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제 창작을 한 것을 가지고 여기에 캐릭터를 프로필로 한번 써달라고 정리를 했더니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가 어디 태생이고 몇 살이고 뭐 이렇게 프로필 형식으로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야기를 바꾸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중학교 애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얘네가 대학교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미래를 한번 구상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시점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챗 GPT의 그 문학 창작을 가지고 우리가 문학 교육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게 하고 토의를 해본 거죠. 그리고 저도 얘네가 근데 지금 되게 빨리 쓰는데 잘 쓰는 것 같진 않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문학 교육에서 시점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야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내가 만약에 어떤 소설에 대한 창작을 하고 싶다면 그거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샘플을 보고 그걸 발전시켜서 진짜 소설 창작에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창작을 했을 때 맞춤법이 틀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영어 버전에서도 아마 좀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믿어서는 안 된다. 얘 거짓말 잘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수업 활용을 할 때 이렇게 맞춤법 틀린 거 교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씩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자.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문학교육의 그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조별 발표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미리 좀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차시들은 SF 문학을 가지고 유토피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포스트 휴먼과 트랜스 휴먼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뭐 자본과 소외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갖추어야 될 어떤 윤리적 태도, 가치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문학을 통해서 그런 걸 좀 같이 수업 시간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실제 이제 AI 시대의 문학 교육 그 사례를 설계한 것들을 발표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학생들이 너무나 더 많은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문학 교육에 대해서 더 아주 잘 계획하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니까 너무나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한테 도구를 전해준 건 챗 GPT하고 미드저니밖에 없었어요. 근데 특히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문학 교육이기 때문에 미드저니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이제 우리 국어 교과서나 문학 교과서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게 하거나 웹툰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그런 학습 활동이 요즘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림 실력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활동을 하라고 해도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뭐 그래서 교사들이 그냥 뛰어넘고 안 하고 지나가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가이드만 해줬던 것 같아요. 미드저니는. 근데 챗 GPT는 저희가 직접 해봤었고 그래서 요런 것밖에 가이드를 안 했는데 아이들은 아까 리튼도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실제로 아이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바코드를 또 거기다 두어서 같이 서로 공유해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발표한 거 듣고 저도 이제 와서 다시 그것도 해보고 그래서 서로 이게 상호작용이 더 잘 되고 아마 저도 인공지능 활용 역량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 수업이 사실 문학을 가운데 두고 여러 주제와 같이 문학을 융합해서 교육하는 그런 수업이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학과 과학이라는 융합 수업에서도 저는 이제 진화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광수의 무정이나 아니면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걸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합 수업은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업에 SF를 많이 활용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활용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업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됐고, 오영진 선생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심지어 그런 주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평화 시대의 뭐 전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무기를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새의 깃털로 만든 총 모양을 디자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첫 그 걔가 디자인한 그 깃털 모양의 총,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대요. 그리고 인공지능한테 이제 또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지 더 이제 주목받는 발표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반대로 말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평화가 주제인데 무기, 살상 무기를 이렇게 딱 가지고 가면서 시작을 해서 그 깃털 모양의 총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문학 창작에서는 되게 활용을 해보면, 그리고 얘가 너무 빨리 창작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 시점이나 이런 걸 활용할 때 사실 시점은 효과거든요. 1인칭 자기가 자기 얘기했을 때와 그러니까 3인칭으로 서술했을 때 이 효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인물과 이 독자 간의 거리감도 달라지고 요거를 바꾸어 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 요런 걸 바로바로 자기가 직접 해보고 차이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창작 교육이 아니더라도 문학 기법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